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고문이 작전 7부 맡고 있는 김동엽입니다. 자, 연휴가 이제 드디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한번 열어가지고 중간 결산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3,600 넘어가면서, 강세 시장이 나왔다가 금요일 밤에 미국 시장에서 난리가 한번 나면서 시장이 좀, 크게 움직이는, 변동성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제가, 오늘 주제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요렇게 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트럼프가 병 주고 약 주고 원맨쇼 부렸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데, 네, 딱 주말에 있었던 얘기들이 요렇게 좀 취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트럼프가 결국 금요일날 미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폭탄 발언으로 인한 폭락을 이끌었다고 보면은 주말 사이에 사실 어제 낮에만 해도 별 움직임 없었는데요. 이제 늦은 밤 돼 갖고서 이제 한마디 했죠.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미국이 중국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야릇한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미국 선물이라든가 코인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금요일날 빠졌던 거에 대한 이제 결자 해지 부분, 한마디로 결자 해지죠. 문제도 일으키고 주워 담는 것도 트럼프가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원맨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말 사이에 뭘 본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아무튼 이런 얘기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 1시간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토요일날 국고초를 대타로다가 2번 연속으로 뛰게 돼가지고 9시에 방송을 하러 가는데 아침에 열어보니까 미국이 다우랑 나스닥에 800포인트씩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한 페이지 더 넣어가지고 갑자기 보수적인 변수가 등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트럼프 자체가 얘기를 한 거죠.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0% 추가 관세 매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에이펙에 대해서 올지 말지 시진핑 만날지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약간 좀 놀란 듯한 반응이 나왔던 것이고요. 6개월 만에 다시 미중 관세의 어떤 이슈가 불거졌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주말 사이에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을 했죠. 오늘 우리 시장이 엄청나게 빠질 것.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그 야간 선물이 3.99나 빠지면서 끝났기 때문에 요거를 금요일날 끝난 지수에다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40이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140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우려가 이제 간밤에 주말 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블랙 먼데이가 된다라는 말도 많이 나왔고, 10만 전자 코앞에 두고 삼성전자 큰일났다, 안 판 사람 어떻게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여튼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제가 어제 야간 방송 때 트럼프의 저런 발언이 나오기 전 얘기지만 무조건적인 공포가 예고된 날 의외로 공포스럽지 않을 때도 있었다. 모두 다 걱정 일변도일 때 의외로 시장이 안 빠지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트럼프가 저는 이번에 왜 저렇게 승질을 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들 나온단 말이죠. 지금 셧다운이 한 열흘째 계속되고 있는데 트럼프와 공화당의 책임이라고 미국인들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민과 관련된 시위라든가 이런 것들 벌어지는 곳에다가 주방위군 동원하는 이슈도 지금 법원에서 계속 제동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의 꿈이라고 볼 수 있는 이번에 노벨 평화상 이슈가 가자지구 휴전까지 급전직하 서두르면서 추진을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뿔난 내용들이 갑자기 금요일날 중국에서 히토류 관련된 얘기를 끌고 나오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소리질러부터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중국이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서 수출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민수용에 대해서는 모두 다 수출 허용할 생각이 있는데 중국한테 안보 위협이 된 군사용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실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뭐 자위권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정도의 발언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간밤에 이제 얘기들이 바뀐 거죠. 예. 지금 원래 나스닥이 금요일자로 3% 넘게 빠지긴 했는데 2024년도 이후에 한 10번 정도 3%씩 빠진 사례가 있었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10일 거래일 이후에 보면은 대부분 다 회복이 됐다. 약 80%의 확률로. 한 2번 정도만 하락이 유지되고 있거나 조금 줄어 있는 상태 이 정도지 나머지들은 거의 다 근데 사실 최근에 뭐 미국의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23년도, 22년도부터 해서 쭉 그냥 계속 오르고 있는 과정이라 올랐다가 잠깐 낙폭이 있어도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뭐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몇 번의 폭락 사례가 중간에 뭐 움찔대고 AI 뭐 버블일 때마다 내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도 그냥 금방 회복되고 되고 이랬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3.5% 내렸어도 이게 과연 추세를 뭐 뒤집을 만한 상황으로 바뀐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 뭐 주말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라는 이제 우려감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남았는데 이게 완전히 추세를 꺾일 것 같진 않아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도 마찬가지로 뭐 상해에서 벌어졌던 회담이 결렬됐을 때 S&P가 한 7% 빠지기도 했고 미국이 보복관세 되게 세게 때리기 시작했을 때도 6%가 빠지긴 했지만 결국 그 뒤에 협상을 다시 한다고 하면서 20%가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트럼프가 뭐 성질을 내긴 냈지만 관세 적용 시점을 11월 1일 이후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약 3주간의 협상 기간을 벌었다는 이슈가 있었고 오히려 왜 그 관세 부과일이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부과가 되면 그 사이에 무역이 더 활성화되는 사례들이 많았던 거 기억나시나요? 관세 오르기 전에 빨리 주고받자 이래가지고 물동량이 갑자기 급증하는 그런 사례들 같은 것들도 나오고 있었다는 거 감안해 보면 뭐 10월 말까지 아마 경제 관련된 그 트레이드 쪽으로의 지표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말이 안 통해서 11월 1일부터 관세를 때리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관점에서 뭐 미리 땡겨 놓자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10월 말까지 관련된 무역과 관련된 수치 자체는 그렇게 오히려 뭐 늘었으면 늘었지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트럼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간밤에 얘기를 했잖아요. 자, 중국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진핑과 사이도 좋다. 미국은 중국을 도와주고 싶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절대 해치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금요일날 밤과 토요일날 새벽에 승질냈던 거 대입해서는 굉장히 완화된 이제 어조로 글이 올라오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 일단 오늘 새벽 오늘 아침에 우리 시장 기준으로 시작된 선물 지수라든가 뭐 코인 가격의 회복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금요일날 그 난리를 치고 나서 결국은 스스로 또 주워 담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시장이 뭐 한때 60포인트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출발했다가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80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한 30대 정도이고요. 또 코스닥은 아까 초반에 마이너스 한 17 막 이렇게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보합 정도 아까 한 오히려 한 1, 2포인트 플러스 나기까지 올라왔었고 지금 보합 정도 내외니까 사실 뭐 우리가 어저께 저녁 버전까지 야 이거 뭐 블랙 먼데이급 하락 마이너스 한 100 정도 이렇게 예상했던 거 비해서는 상당히 뭐 지금 여러분들의 주말 사이에 걱정을 좀 되게 완화시키는 정도로 많은 종목들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하락폭도 좀 많이 줄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뭐 여전히 오늘 아침엔 더 심했습니다만 지금 지수가 좀 많이 회복됐다 이래도 역시 오르는 것보다 내리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진짜 올라가는 똘똘이 종목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뭐 금요일장이든 오늘장이든
계좌가 빠지는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뭐 일간 이제 지수로 보면 어우 다행이야 뭐 이만하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지금 오르는 종목 뭐 한 800개 내리는 거 1600개 1대2 정도의 비율만 보더라도 내리는 비율이 많으니 여러분들이 여러 개 뭐 복수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갖고 있다고 하면 올라가는 똘똘이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는 애들의 확률이 더 많은 쪽으로 여러분들이 휩싸여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지수는 그나마 다행이야 이런 관점인데 뭐 생각만큼 오늘 덜 빠졌다 이런 느낌이 살짝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안 빠진 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장이 뭐 빠지긴 빠진 거라는 거죠. 제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좀 심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거 거의 뭐 트럼프가 자작극 분위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오히려 차분하게 대응하니까 알아서 또 깨갱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의 환경이 불리합니다.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셧다운 책임도 커지고 있고 관세에 대해서도 뭐 우리나라 좀 협상이 좀 우리나라도 뭐 물론 답답하겠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금 여러 나라 뭐 관세가 다 지금 완만하게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뭐 특히나 이제 중국하고도 연장이 됐을 뿐이지 안 됐는데 갑자기 100% 매긴다고 하니까 이게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이제 그 내후외환 뭐 밖으로도 힘들고 안으로도 힘든데 원래 뭐 그 병법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부의 적을 물러치기 위해서 밖으로 굉장히 싸움을 걸어가지고 뭐 이런 거. 지금 뭐 가자지구 쪽은 뭐 회담 협상을 거의 완료됐다 그래서 우격다짐으로 좀 휴전을 시킨 분위기이긴 한데 오늘 새벽에 이런 이제 깨갱 분위기의 발언과 함께 또 러시아에 대해서는 또 강하게 또 받아치는 우크라이나 휴전 안 받아들이면 뭐 그 미사일 중에 이제 굉장히 센 그 토마호크 우크라이나에다가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저렇게 했다가 또 진짜 하느냐? 뭐 또 트럼프 뭐 푸틴이 잠깐이라도 또 더 해보자 이러면은 또 유야무야 시간이 좀 지나갈 수도 있고 제가 봐선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뭐 미국 대통령이니까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실제 뭔가 좀 우악스러운 분위기로다가 일 처리를 하면서 뭔가 이루는 것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뻥카도 많다는 거죠. 말고 엄청 소리 지르면서 뭐 대단하게 할 것처럼 그랬다가 상대방이 또 차분하게 받아치거나 오히려 더 강하게 받아치면 결국은 또 깨갱하고 분위기 뭐 다운되고 이렇게 내려버리는 우리 원래 이렇게 싸울 일 아니잖아 또 이렇게 유화책으로 바뀌고 제가 봐선 진짜 약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강하게 하고 강하게 맞받아치면 오히려 깨갱하고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있어요. 지금 제가 봐서는 그래서 최근에 뭐 지지율 만회책으로 해서 한번 윽박질러 봤는데 이게 오히려 미국장만 빼버리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좀 빨리 엎어진 물을 좀 주워 담는 그런 분위기로 어제 코멘트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협상이라는 게 뭐 지금 1, 2년째 계속 뭐 트럼프 일기까지 하면 4, 5년 넘은 이슈인데요. 노이즈를 가끔 만들지만 결국 뭐 무역 단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파국까지 가진 않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고요. 자, 제가 주말 사이에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린 거 장이 빠질 수 있다. 특히나 지금 기술적인 과열 분위기가 한창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좀 시킬 재료가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트럼프가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쭉쭉 올라가는 게 어떻게 맨날 이렇게 45도 각도로 뭐 영원히 올라가면 가겠어요? 충분히 뭐 최종적인 목표가 있더라도 N자형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의 반복이 나오는 건데 이번에 사실 꽤 많은 종목들이 계속 쭉쭉 올라가는 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잠깐이라도 좀 쉬어가는 자료들이 나왔다고 보는 거고 이렇게 장이 좀 빠진다 할 때 뭘 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기존의 최근의 강세 주도 섹터들을
수평 이동시키는 그런 비중을 좀 조절하는 그런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주말 사이에 많이 나왔던 뉴스인데요. 장은 뭐 최고치 흐름인데 내 잠고는 왜 변하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뭐 오늘은 약간 반등 나오지만 철강주, 2차전지, 자동차, 뭐 석유화학 이번 장에 이제 좀 소외됐다 이런 느낌이 큰 종목들에 대한 비중이 크시거나 이런데 막상 지금 올라가는 건 반도체, 또 전력에너지, 뭐 로봇주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장은 막 올라가는데 내가 가진 건 안 올라가. 그래서 뭐 주말 사이 뉴스 보니까 되게 많이 나온 뉴스 제목이 중소형주들은 대형주 대비해서 오히려 안 올랐다. 내 순서는 오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이제 질문형 뉴스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도 결국은 오전 시장만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마이너스 80포인트가 나오다가 지금은 30자 정도로 줄고 뭐 코스닥은 17, 18 빠지다가 거의 보합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결국 뭐가 돌아요 지금? 삼성전자 아까 4% 가까이 빠지던 게 2% 정도로 줄었고 한미반도체 아까 마이너스 나던 게 지금 7, 8% 플러스 났고요. 원희골딩스 아침에 그렇게 세지 않았거든요. 근데 반상한가 또 나오죠. 뭐 아까 지난 금요일날 되게 세게 올랐던 그 액추레이터 3인방 사면하고 로보티즈, 하이젠, R&M 거기다 제가 최근에 먹방 리스트에 종목 하나 넣어가지고 이게 신규 액추레이터입니다 라고 해서 얘기 드리는 KNR 시스템 오늘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금요일도 이 후반 들어서 되게 세게 올랐는데 오늘도 아침에 잠깐 마이너스급이었어요. 근데 반등 지수가 하니까 뭐가 올라요? 금요일날 세게 올랐던 애들이 또 올라요. 오늘 뭐 냉정하게 보면 일부 아닌 애도 있지만 금요일날 되게 특이하다 싶게 많이 오른 게 대표적으로 제가 보기엔 한미반도체가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애들이 오늘도 세단 말이에요. 결국은 아침에는 마이너스였는데 결국 도는데 뭐가 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4% 넘게 올라서 77,000원대까지 올라왔고 한미반도체 아침에는 한 2, 3%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지금 7%대까지 다시 반등이 나와요. 거기다 레인보우 지금 4%대인데 아까 아침에 마이너스에서 아까 7%대까지 또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로보티즈도 아침에 한 4, 5%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플러스 호가 나오고 있고 오늘 그나마 이제 금요일날 좀 약했던 섹터 쪽에서 현대기아차 약간 플러스 나는 부분하고 뭐 포스코 그룹주들 금요일날 되게 약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철강 유럽 쪽에서 관세 50% 때린다 이런 거 가지고 약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정책적으로 좀 배려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 그리고 오늘 또 히토류 쪽이 원래 세잖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이슈가 나온 게 어찌됐든 히토류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의 악유기 때문에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 되게 세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광물, 광산 미국에서 금요일날 왕창 다 빠지는데 오른 섹터가 제가 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히토류 광산이고 하나는 오클로로 대표되는 원전주들 또는 이제 에너지 관련주라고 이제 통칭할 수도 있겠는데 뭐 SMR이라고 좀 세분화시킬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그런 쪽 분위기만 좀 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뭐 원익이 아니라 유니온 머티리얼스 뭐 아까 장중 상한가까지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도 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니온 시리즈 비롯해서 뭐 노바텍이라든가 현대 BNG 스틸이라든가 그런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 뭐 오늘 되게 센 종목군인데 거기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뭐 철강이라든가 이제 비철금속 관련해서 뭐 고려하는 종목도 있고 포스코 자회사급에서도 이제 광물 개발과 관련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좀 강세 종목들이 아침에 여러 나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러면서 지금 흐름들이 2차 전지까지 조금 확대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금요일까지 좀 약세 흐름 면치 못했는데 오늘은 좀 반등 차원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여러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 앞으로 뭐 제가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뭐 오늘 새벽에 어젯밤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 미국 선물하고 코인 가격 잘 봐야 된다. 7시쯤에 출발할 텐데
뭐 트럼프나 뭐 입장에서 약간 좀 유화적인 발언이 나오면 오늘 반등 가능성이 있고, 그것들이 세면 우리 시장이 뭐 마이너스 100이거나 이렇게까지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씀드렸고, 아침에 전체 메시지로 보내드린 게 일단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훨씬 덜 빠진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140, 뭐 100 이상 나올 거가 반으로 줄어드는 정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한 6, 70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다가 지금 금요일날 탄력이 있었던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낙폭이 좀 많이 줄었어요. 지금 뭐 코스닥 마이너스 한 15 이상 빠지다가 잠깐 플러스까지 났다가 지금 약보합이지만 뭐 별로 안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코스피도 현재 마이너스 한 40 정도 내외인데, 아까 마이너스 한 80대까지 초반에 갔던 거 생각해 보면 많이 좀 덜 빠졌다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수급에서 이제 많이 빠지면 늘 그랬듯이 개인들이 이제 많이 빠지면 보통 사고 외국인들 기관들 팔고 이제 이런 수급이 보통 나오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요. 오늘 수급은 조금 예상과는 좀 다릅니다. 의외로 지수가 많이 빠지다가 덜 빠지는 시기긴 하잖아요. 지금은 두어 시간 흐름은. 근데 여전히 개인들 위주로 사자고, 외국인들 기관들은 팔고 있다 이런 거죠. 외국인들은 지금 현선물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까지 뭐 그 높은 지수 때에도 열심히 샀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가 오늘은 좀 주춤하거나 오히려 약간의 매도로 만들어지지 않나 싶을 정도로 4천억대 매도, 그리고 선물도 한 5천억대 후반 정도까지의 매도 수량을 보이면서 시장에 대해서 조금 유보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전체 메시지 드릴 때 오히려 상당히 덜 빠지거나 이러면 우리가 막 이거 우리는 여전히 뭐 반도체에 대한 기회, 또 로봇과 전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강세를 띠고 있는 종목들의 강세,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오늘도 또 지난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협소한 섹터들 몇 개가 지금 끌고 가고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것뿐이지 전체적인 상황은 사실 지금 밀리는 상황이라고 봐요. 이게 사실 비단 최근에 반도체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착시 현상이죠. 얘네들만 보면 지수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끄떡도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가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상당수는 고점을 2, 3주 전에 치고 나서 슬슬 빠지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지금 지수가 약간 현혹시키고 있는 거죠. 지수 보니까 별일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 개별주들 보면 오늘도 금요일도 빠진 종목이 2배 이상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의 질 자체는 사실 지금 별로 좋진 않다. 상대적으로 물론 뭐 잘 가는 섹터들 갖고 있는 분들이야 신나죠. 왜냐하면 종목들이 압축이 될수록 그 애들만 잘 가게 돼 있어요. 훨씬 더 재료도 시답지 않은데도 뭐 5%, 10% 쉽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때로 묶여서 이쪽밖에 없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이 편협되어 있는 섹터들 몇 가지만 올라가는데 나머지들은 퍼져 있고, 가는 거 몇 개만 오롯이 수급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세게 올라가니까 별거 아닌데, 지금 솔직히 제가 뭐 액츄레이터 쪽으로 사면이다, 하이젠, KLNL 시스템, 뭐 로보티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거 지금 생각보다 뭐 구체적인 이번 3분기 실적 2분기보다 엄청 좋아진다 이렇게 담보되거나 이런 종목들 아니거든요. 뭐 이달 말이나 다음 주 초면 실적 나오겠지만 솔직히 로보티즈 실적 좋아봐야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저 최근에 주가 오른 거 반의 반도 이해 안 될 만큼밖에 조금밖에 안 좋아졌을 것 같은데, 뭐 사면도 마찬가지예요. 하이젠 RNM 실적 진짜 좋아졌을까요? KLNL 시스템 이번에 뭐 액츄레이터 신규 종목으로 판단은 들고 말씀은 자주 드리지만 솔직히 실적으로 보면은 약간 좀 부끄러울 정도로 아마 실적의 변화는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막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이 이거는 아닌데 이러면서 접근을 참 하기 어려운 섹터의 종목군들만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만들어집니다.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지난주에 그 로보티즈랑 협업 관계라고 생각해서 시메스를 연휴 전에 편입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진짜 금요일날 제가 약수익 보고 팔았단 말이에요. 아침에 27,000원대. 그러고 나서 지금 5,000원이 올라가는 거를 뭐 금요일날 오후랑 오늘에 걸쳐가지고 5,000원 올라가는 걸 보고 있어요. 예, 잘 갖고 있다 팔았는데 한 3, 4일 고생하다가 겨우 이제 손해는 안 봤어 이러고서 팔았는데 말이죠. 예, 제가 26,000원대 사가지고 요거 로보티즈랑 협업 관계도 있고 하니까 로보티즈만 잘 가는 건 말도 안 되지 이러고서 껴안고 있었던 종목인데 결국은 못 참고 튀어 나가기 일보 직전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주 중에 이렇게 좀 세게 올라가는 섹터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종목들이 나오는데 솔직히 실적이나 이런 걸로는 뭐 이해는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예전에 뭐 2차전지도 그랬고 이해 안 되는 쪽에서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냥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로 보면 그야말로 기대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대감이 95% 아닙니까 지금 시장은. 뭐 실적 다 확인하고 올라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조금 그게 또 이제 실적이 나올 거라는 시점이 앞당겨지면은 시장에서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 뭐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오는 거니까요. 자, 시장은 앞으로도 뭐 기대감 그 자체가 뭐 대단한 모멘텀이 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시황 뭐 대응 전략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 오늘 아마 마이너스 100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됐을 거는 그동안 금요일까지 끝발 올렸던 칩이나 그리고 전력주 뭐 원전을 포함한 그리고 뭐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그리고 로봇주들 중에 세게 올라간 것들, 그런 것들이 오늘 이제 진짜 마이너스 100이 돼서 뭐 5%나 이제 7, 8% 빠졌다고 하면 그런 애들이 결국은 뭐 이번 노이즈 끝나면 또 오른다는 관점에서 수평이동으로 어차피 내 것도 기존의 거 빠지고 얘네들도 빠진다고 하면 쟤네 쪽으로 빨리 바꿔놓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맞다라고 생각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결국은 뭐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침에 마이너스 났던 애들 중에 분위기가 빨리 업되고 좋아지는 애들은 뭐 진짜 말 그대로 반도체랑 로봇하고 에너지 관련된 흐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많은 종목들이 내려가 있습니다만 여기 관심 종목으로 제가 아침에 넣어놨던 부분인데 결국엔 뭐 두산에너빌리티 4% 올라가고 한미반도체 지금 6% 올라가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로봇주들은 뭐 웬만하면 지금 올라가고 오늘 또 전고체 배터리 아침에 조금 강한 부분들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2차전지 강세 이렇게까지 좀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은 완전히 그동안 좀 진짜 이제 금요일까지 하락이 있었던 종목군들 중에 일부가 좀 반등을 했다. 뭐 이런 차원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금요일 날까지 시장을 리딩했던 종목들이 역시 오늘도 중심 역할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게 딱 시장에 대해서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중간한 애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게 죽도 밥도 아닌 상황이죠. 이게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게 주도도 아니고 엄청 빠진 것도 아니라서 좀 애매한 누구 손길도 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의외로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긴장된 노이즈. 그러니까 노이즈가 지금 막 생겼는데 강세 주도 섹터 비중 확대 구간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저께 금요일 날 주제가 이거였어요. 머스크가 기술 경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칩하고 전력하고 로봇이 있으면 땡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X에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10억 개의 AI 칩과 1테라와트의 전력, 그 1억 대 정도의 로봇이 필요하다. 뭐 이게 지금 답이에요. 그냥 칩이 필요하고, 여기 딱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칩이 필요하고 전력이 필요하고 로봇이 필요하다. 이게 답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과
뭐 주말 사이에 그 국고초 나가서도 비슷한 어조로다가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진짜 말 그대로 이거 외에 다른 대안이 더 있느냐, 재밌게. 아무리 봐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오늘 모 섹터, 모 방송, 제가 이거 한경은 아니고, 아침 방송에서 주도 섹터라고 지금 코스닥을 우상향시키는 영웅주 이래가지고 섹터를 정해냈는데, 지금 머스크가 여기에서 얘기했던 이거가 그냥 전부라는 걸 또 한 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 범 AI 상태계인데 전력하고 원전, 그 로봇. 제가 방금 머스크가 강조하는 세 가지 부분이 지금 시장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예. 일론 머스크 여기 얘기도 나옵니다. 칩, 전력, 로봇이 필요하다. 지금 전력주, 원전주 이런 것들이 세요. 그리고 반도체 칩주, 예, 관련주들이 세고 로봇주들 뭐 난리 났고요. 이런 흐름들이 다른 것들 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사진으로도 보여드린 바가 있지만 이 사람들 이길 사람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 지금 넘버원 휴먼이라고 써놨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 이 사람보다 지금 더 부자가 잘 안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뭐 오라클 창업자가 잠깐 오라클 급등했을 때 뭐 넘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는 그냥 앨런 머스크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 최고의 지금 AI 장사꾼 샘 얼트먼이고, 예, 세계 최고의 시가총액을 가진 엔비디아의 CEO가 젠슨왕. 이 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누가 이겨요? 누가 반항하고 누가 저 사람들 얘기 틀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생각보다. 진짜 뭐 파월이나 워렌 버핏 정도가 상대를 한다 그러면 뭐, 그래서 워렌 버핏은 여전히 뭐 일부 최근에 화학주 사긴 샀지만 현금 비중 여전히 세게 갖고 가는 게, 지금 뭐 버블이라는 뭐 AI 쪽에 대해서 사실 대응은 좀 미진한 편이겠죠. 아무래도, 예, 계속 현금을 쌓아놓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뭐 욕을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다른 걸로도 뭐 수익을 올리고 하고 뭐 시장 비트할 정도의 수준은 계속 나오고 이러니까 욕은 안 먹고, 또 특히나 이제 어차피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훅 막 들어올 조정이라든가 하락장이 생기면 그때는 드디어 사람들이 그러겠죠. 야, 워렌 버핏이 저렇게 현금을 최대치로 만들어 놓은 게 다 뜻이 있구나, 뭐 이러겠습니다만, 아마 지금은, 예, 그분은 그분대로의 성향과 철학대로 하는 거고, 우리가 그런 철학을 따라가느냐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넘버원들이 얘기하는 얘기들을 귀담아서 쫑긋 이런 쪽으로 집중해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어중간한 상황이잖아요. 현금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번에 과열되고 올라간 시장에 대해서 확실히 준비하자 이런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지금 끌고 다니는 AI 중심으로 해서 뭐 칩이다, 전력이다, 원전이다, 예, 로봇이다 이런 쪽으로 지금, 예, 우리가 한 8-90% 비중을 실어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것도 아닌 어중간한 사이에서 우리는 뭔가 좀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예, 오늘 그 주말에 나왔던 많은 기사들의 제목, 개인들은 이번 장에서도 재미 못 봤어요 이런 상황들. 물론 뭐 삼성전자 5만원대부터 계속 갖고 있던 분들이 지금 9만원이 됐으니 손해를 대부분 만회했거나 뭐 이익이 나셨던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 뭐 모든 기사 제목이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의 현상들을 보고 얘기하는 것일 뿐, 사실 삼성전자 보고 뭐 지난 금요일에 안 팔았다 그래도 오늘 2% 빠진다 그래도, 예, 이익 측면으로 있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96,000원에 사갖고 물려서 지금까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 비율은 몇 프로 안 될 거라고요. 예, 삼성전자 9만원 사셨던 분들 뭐 내려갈 때마다 계속 모아서라도 8만원, 7만원, 뭐 6만원대, 5만원대니까 뭐 자포자기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더 독하게 갖고 있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든지 아니면 바닥에서 또 긁었다든지 이렇게 하셔서 평단은 제가 봐선 6-7만원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지금 9만원 내외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원한이 크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진짜. 그냥 96,800원에 산 누군가는 뭐 더 늘리지 못했다고 하면 아직 멀었어. 뭐 오늘 왜 이렇게 빠져?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그렇게 손해보지 않는 장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올라온 건 저 세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는 축안에 있는 기업이니까. 그리고 그네들과 거래를 다 하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앨런 머스크 테슬라와 삼성전자, 샘 얼트먼 오픈 AI와 삼성전자, 젠슨 왕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거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1등의 뭐 사업가와 다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그래도 뭐 되니 많이 하다 결국 5만원대에서 9만원대까지 올라온 거고, 또 발빠른 더 행보를 보였던 하이닉스는 훨씬 더 많이 올라온 거고요. 재작년 1월 달에 6만원이었습니다, 하이닉스가. 근데 지금 40 몇만 원이에요. 거의 한 7배 올랐죠.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뭐 발빠르게 HBM으로 치고 나간 게 동인인데, 어쨌든 지금도 두세 분기째 오히려 역전을 해가지고 디램 쪽에서 하이닉스 점유율이 더 높아요, 삼성보다. 뭐 한 4분기 이후에는 다시 재역전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이닉스의 굉장한 반란을 통해서 주가가 확인되는 것들을 보는 상황이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하여튼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축, 반도체와 로봇과 에너지의 축이 쉽게 무너지지가 않을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어떤 인물이 나와서 주장을 한다 그러면 무너지겠죠. 예, 이것들 말고 더 재밌는 거 생겼어 이러면 가겠는데, 이것보다 더 재밌는 애들이 생기겠냐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 눈에. 근데 예, 안타깝게도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누워서 침 뱉는 느낌입니다만 알아. 예, 누가 봐도 지금 반도체고, 누가 봐도 로봇이고, 누가 봐도 원전 포함한 에너지 관련된 전력 인프라 쪽 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손이 안 나가요. 예. 손이 나가면 우리 계좌도 빨리빨리 좋아질 거라는 생각 안 드는 거 아닌데, 야, 금요일날 왕창 오르고 오늘 어쨌든 대부분 아침에 대부분 다 안 좋았잖아요. 아침에 6, 80까지 빠졌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가 난 애들도 아침엔 다 마이너스였다, 거의 다. 근데 이 상황에서 내 것도 마이너스, 금요일까지 잘 나갔던 애들도 마이너스인 게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두세 시간 지나서 보니까 어때요? 내 거는 여전히 마이너스고 잘 나가던 애들은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애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아침에 9시 시작할 때 상승 종목이 290개였습니다. 근데 지금 몇 개예요? 한 800개 되죠. 그럼 한 500개 정도가 전환을 했다는 얘기인데, 500개 정도가 그런 애들이라는 거예요. 반도체 칩에서 낙폭을 줄이거나 플러스로 전환된 애들, 아니 로봇주가 지금 아침에 마이너스 2, 3%, 뭐 4, 5% 이러던 애들이 지금 부호가 바뀌어서 플러스로 쭉쭉 올라가는 애들이 나왔고, 에너지 관련주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중심 잡아주면서 낙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근데 여러분들, 네, 제가 지금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윽박 지르는 것도 아닌데, 초반에 인사 몇 건 올려주시고 나서 이게 앞에 대표님 거 제가 막판에 이제 저 대기하면서 보면은, 예, 댓글 엄청나게 올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면 이렇게 댓글이 없어요. 예, 관심 받긴가? 예, 그냥 뭐 너는 너대로 떠들어라. 예, 나는 그냥 시장 보고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신가요? 예. 너무 조용해. 어떻게 해? 저는 이렇게 인기도 없고 말주변도 없는데 말도 느리게 해서 좀 주무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예, 여러분들의 반응이, 이게 사실 욕을 해도 괜찮은데, 예, 무댓글 무반응, 예, 이게 더 사실 괴롭잖아요. 예, 여러분, 예, 고독한 시대입니다. 예, 욕을 하더라도 반응이 나와줘야 얘기는 듣고 있나 보다 이러지. 예, 무반응이시면 제가 사실 제가 혼자 떠들다가도 이 벽 보고 얘기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네. 그래요? 잘 듣고 계신 거예요? 지금 졸리지 않고 잘 듣고 계신 거죠? 자, 이제 몇 분 안 남았으니까, 네.
자, 이제 졸리시더라도 제 목소리가 사실 너무 감미로워서 듣다 보면 졸리신다는 분들이 상당히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되게 날카롭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렇지만 좀 엄중한 얘기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정신 차려서 시장이 어쨌든 가는 방향성이 이쪽인데 거꾸로 타진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저 아까도 고해성사 비슷하게 그 CMS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제가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기대 이상으로 사실 장도 올랐지만 코스닥 별로 안 올랐었잖아요. 5포인트 올랐는데 막판에 그날 제 계좌 그 가이드 계좌가 한 4% 가까이 올라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날도 5개 종목 중에 4개는 빠졌는데 하나가 세게 올라가지고 그나마 계좌가 좀 세게 올랐는데 오늘은 어떤지 아세요? 오늘 시장이 엄청나게 내렸다가 이제 그래도 반등이 나온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어찌됐든 낙폭도 줄이고 근데 가이드 계좌 있는 계좌가 종목이 다 빠졌어요. 오늘도. 심지어 이제 금요일날 세게 오른 애는 이제 금요일에 올랐다며 또 빠졌고 이래가지고 금요일날 4% 가까이 올랐던 수준을 거의 다 까먹고 지금 내려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원위치죠. 금요일날 올랐던 거 오늘 그냥 도로 원위치. 지수가 어쨌든 마이너스니까 빠지는 거 어느 정도 생각은 했었는데 이게 주도 섹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중이 적으니까 아침에 마이너스 다 같이 시작했는데 플러스로 전환된 애들 있잖아요. 제가 그 먹방 리스트라고 요새 맨날 말씀드리는 종목들 있는 중에 자 이거 보자고요. 지금 KNL 시스템 오늘도 금요일도 20% 오르고 오늘도 20% 올랐어요. 이런 종목 갖고 있었으면 시장에서 아이고 그냥 따고 배짱이죠. 야 배부르다 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LS 마린 솔루션 같은 거 오늘 덜 빠졌다 이런 느낌도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요런 것들 금요일 날도 셌지만 오늘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돼 갖고 적어도 시장 계좌에 이렇게 데미지 일으키는 종목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로 우리가 편입하고 갖고 있어야 될 애들인 게 분명한데 사실 저도 여러분들도 생각보다 없다는 거 그게 문제예요. 말은 제가 청산뉴스처럼 이런 거 왜 안 갖고 계세요? 이런 거 갖고 있어야 계좌가 편하고 빠지는 장에서도 견디고 오히려 올려칠 수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라고 말은 번지르르게 얘기해. 그나마 오늘 빠지지만 와이바이오는 그래도 제가 요 며칠 계속 사보시라고 계속 모아보시라고 얘기한 게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좀 빠지지만 금요일날 얘 덕분에 사실 계좌가 산 거였거든요. 저는 이 비중이 꽤 높기 때문에 얘가 한 12% 올라가니까 계좌가 그냥 단숨에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많이 빠져서 좀 별로긴 하지만 그래도 우상향 N자형으로 계속 꾸준히 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빠졌을 때 그냥 또 조금 사면 그만이지 이 생각으로 임하시면 된다고 봐요. 금요일날 너무 많이 올랐다고 좋아하실 것도 없고 아직 갈 길은 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별로 흥분하지 말고 오르면 오르나 보다 내리면 내리나 보다 식으로 계속 가보시는 전략을 계속 권해드리는데 또 이런 또 운대가 맞는 종목도 있지만 우리 상당수는 지금 사실 되게 헤매고 있다고요. 오픈 AI가 저렇게 개거품식으로 여러 회사랑 제휴를 하고 있는 것들 참 나중에 가면 저거 무슨 대동강물 팔아먹은 누군가처럼 되게 좀 뻥카 아닐까 이런 생각 사실 많이 들기 때문에 생각보다 AI 반도체 이런 쪽에 포션을 많이 못 가져가요. 엔비디아 AI 컴퓨팅 수요가 6개월 내에 급증하고 있다면서 지금 AI가 거품이 아니라고 해서 얘기를 하지만 지금 명확하게 보면 엔비디아 빼놓고 실적이 막 엄청나게 출중하게 나와서 투자한 거 대비해서 잘 벌고 있어. 이런 기업은 얼마 전에 MIT 보고서에서도 있었지만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5%는 지금 뻘짓하고 있다는 거죠. 돈도 안 되는데 계속 돈 갖다 붓고 있다. 이런 것들의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돈 버는 몇 프로, 특히 오픈 AI처럼 돈은 못 벌지만 매출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애들이라도 돼야 그래도 큰 소리 치는 거지. 자, 나 봐라. 몇 년 지나면 매출과 순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뻥카라도 날리면서 여러 회사들과 엄청난 수백, 뭐 수십조의 계약건들 터트리면서 뭐 내가 AI 중심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업체들이 오히려 오픈 AI를 찾고 있을 거예요. 나랑 좀 제휴하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돈을 버는 그런 역할들을 오픈 AI는 지금 뭐 제가 봐서는 아주 대도 내지는 대사기꾼 같은 느낌인데 일단은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내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쉽게 와해되지 않아요. 예, 가뜩이나 AI를 좀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그런 거고 뭐 3전 실적은 내일 나올 때 아마 놀라운 실적 나오겠죠. 2분기 때 4조 6천억이었는데 제가 봐선 이번에 잘하면 뭐 거의 한 10조 가까이나 10조 넘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뭐그 정도 나오면 오늘 좀 2, 3%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내일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이닉스는 뭐 지금 56만원짜리 리포트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로봇은 계속 제가 강조드리죠. 이 머스크가 한 달 전쯤에 인터뷰했던 내용들 잊지 마셔라. 손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로봇소는 액추레이터가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액추레이터 관련주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장표 한 달 전부터 자주 보여드리잖아요. 현대기아차 휴머노이드 쪽에 사업구조, 이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밸류체인을 보면은, 이 외주 생산 업체가 사면하고 로보티즈, 하이젠 RLM 이렇게 친절하게 표시가 돼 있어. 이거 지금 중심 아니에요. 얘네들 중심. 여기다가 플러스 뭐, KNR 시스템. 이거 최근에 굉장히 초정밀 액추레이터 개발했다라고 기사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액추레이터가 지금 그러니까 로봇은 뭐 뛰어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교하게 사람 손을 대체해서 뭐 부품 조립을 한다든지 이럴 때 압력을 뭐 사람 손에 굉장히 가깝게 그 뭐 스킨과 비슷하게 압력도 넣고 뭐 주물르고 뭐 하는 거에 대한 만지고 옮기고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제일 관점이라고 보는 거죠. 뭐 발이 있어서 뛰어다닌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발보단 손에 집중돼 있다 이런 거거든요. 거기다가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휴머노이드 빅뱅이라 그래가지고 약 10년 정도 있으면 이게 8경 시장이래. 8경 1경도 아니고 8경입니다. 8경. 우리 10년만 기다리면 로봇이 8경 시장이다. 8경이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1조가 1000배면 1000조죠. 근데 이를테면 9990조 다음이 1경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단위가 그런데 그게 또 8개나 있어. 그럼 도대체 얼마나 큰 시장이라는 거예요. 예. 솔직히 8경 시장은 어느 다른 어떤 쪽에서 감히 얘기할 수가 없는 정도의 단위 아닙니까? 8경 시장. 그러니까 이게 주는 함의가 큰 거예요. 오늘도 로봇이 결국은 도는 게, 뭐 멀지만 8경 시장 어디 딴 거 비빌 데 있는 산업 있나요? 예, 진짜 저렇게 뭐 추산을 한 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뻥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최근에 여러분들이 받아든 여러 가지 뭐 시장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8경 시장 얘기하는 시장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최근에 들어본 어떤 시장보다도 30년대 들어서 만들어질 시장 중에 제일 큰 거죠. 8경 시장. 1000조가 80개 있는 시장 아니에요. 한마디로. 예. 1000조도 큰데 8경 시장이라고 하면 이건 뭐 전세계 뭐 웬만한 거 다 합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시장이라는 분위기가 이게 AI, 피지컬 AI가 이제 궁극적인 AI의 이제 끝판왕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로봇주가 또 난리를 치는 게 실체는 당장 없죠. 근데 저런 미래라고 하면 뭐 지금 있는 애들이 결국은 성장을 해서 나중에 좀 어느 정도 비비지 않겠느냐. 물론 뭐 제 생각에도 10년 정도 지나도 지금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기업들이 상장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로봇의 이런 공력과 기대감이 뿜뿜 들어가니까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하늘을 본 줄 모르고 지금 올라가는 거죠. 이 기대감을 누가 꺾을 수 있니? 이게 이제 이번 실적 나오면 또 그러겠죠, 당연히. 아, 실적 봐라. 10년 있다가라도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반박도 나올 겁니다. 실적 시즌. 이제 10월 말에서 11월 15일 정도까지는 로봇주들 조금 주춤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아직 그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요. 예. 자, 그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이제 숫자를 막 불러대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한참 크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래요? Y를 많이 파셨다가 오늘 한 5% 이상 빠지네요. 네. 저도 이렇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회원분들한테 오늘 그래도 매매해볼 종목으로 하나 말씀드렸던 게 저기 IT센 글로벌이라고 금 관련주거든요. 금 거래소하고 그거 좀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잠깐 마이너스도 나더니 그래 좀 올라왔어요. 금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금 기반으로 한다라는 동사의 뭐 입장도 있고 자 어쨌든 뭐 Y바이오는 고매점에 잘 하시면서 계속 끌고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한 2년 내로 한 4, 5만원까지 본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력에너지도 뭐 머스크가 강조하는 부분 아닙니까? 1테라와트의 전력에너지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뭐 트럼프도 미국 전력망 낡았다는 얘기 많이 하고 원전 300기까지 짓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젠선왕도 전력 인프라 확보 못하면 중국한테 뒤처질 거다. 이러니까 지금 뭐 빌빌댔던 두산 에너빌리티 한 큐에 지금 금요일날 15% 올라가 오늘도 3, 4% 올라갑니다. SMR 뭐 미국도 다 빠지는데 오클로만 몇 프로 올라갔다 이러다 보니까 SMR 관련주들 나름대로 버티고 있다. 트럼프는 원전을 300개나 짓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뭐 한 가뜩이나 이제 수출 데이터 잘 나오고 있는 뭐 특수 변압기라든가 또 HDVC라고 하는 직류전선 관련된 케이블 관련주 오늘 대한전선도 좀 움직이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뭐 이런 거 포함해서 그런 것들의 위주들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히토류는 어차피 이번에 이제 이슈가 됐기 때문에 미국도 히토류 관련주들이 엄청 세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에서 뭐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히토류 광산업체 오늘도 뭐 센 것들 여러 나오는데 이건 또 미국 뭐 중국 간의 관계가 지금 뭐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또 으르렁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올 때마다 조금 강해질 섹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미중 관계가 간밤에 트럼프가 약간 유화적으로 얘기했다 그래도 결국은 지금 수년에 걸친 약간의 숙명의 뭐 적 같은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중 관계가 약간 이제 균열이 생기고 틈새가 나올 때마다 조선 쪽 뭐 이게 사실 이번에도 그 중국 배 미국에 들어오면 뭐 수수료 내야 된다. 또 이제 중국도 반대로 미국 배 중국에 들어오면 수수료 내야 된다. 이러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약간 조선기자재 쪽 강세 나오는 것도 미중 간의 싸움에서 일단 우리가 약간 틈새 수익을 볼 수 있는 쪽 그런 쪽이 센 거예요. 히토류 세고요. 대두 곡물 쪽 있고 방산 쪽 좀 분위기 있고 비철금속, 철강 요런 쪽 결국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뭔가 좀 그럴수록 우리나라 쪽에 반사이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CDMO 쪽 국군 뭐 수방법인가 그거 다시 개정해가지고 생물보안법 다시 미국에서 추진한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바이넥스라든가 이런 것들 움직임도 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통신주도 그렇고 통신도 통신장비 중국계 원래 미국에 많이 가 있지만 미국에서 저런 제한을 또 꺼내게 되면 통신장비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뭐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뭐 CDMO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미국이 법률을 강화하면서 중국산을 채택을 좀 덜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나라한테 좀 기회다 이런 시각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뭐 파토는 아니기 때문에 에이펙 때 지금 주말 사이에는 뭐 만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얘기 나왔지만
결국은 뭐 만난다 쪽은 변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뭐 어쨌든 대타협을 위해서라도 만난다고,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도 이번에 성공을 한 것이 보면, 예, 결국 히토류 가지고 끈덕지게 물고 늘어진 게 미국한테 완전히 아킬레스건을 그냥, 예, 잡은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미국이 승질은 내지만 결국적으로 깨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히토류 당장 없으면, 예, 상황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미국에서 뭐 으르렁대진 하죠. 소리는 지르는데 막상 뭐 너네랑 안 해 뭐 이렇게 해갖고 뭐 300% 관세 몇 년이고 유지하겠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소리는 질러댔지만 바로 2, 3일 걸리지도 않아서 깨갱하는 거 보면 중국이 아주 제대로 문 거죠. 미국의 약점을.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시장은, 네, 요 바운더리 안에 있다고 봅니다. 예, 반도체 쪽, 예, 오늘 비록 삼성 하이닉스가 약해도 얘네들 최근에 10몇 프로, 20몇 프로씩 올랐잖아요. 이 큰 애들이. 근데 오늘 뭐 2%급, 3%급 내린다고 이게 뭐 큰 데미지 아니라고 보겠죠. 한미 반도체를 포함하는 소부장 전반, 그리고 로봇주. 예, 사실 이게 뭐 오늘 오르니까 제가 적어온 거 아니잖아요. 지난주부터 계속 이 장표 보여드린 건데 얘네들 중심이란 말이에요. 오늘 오르는 것도. 에너지도 결국은, 네, 두산에너빌, 우진엔텍, 보성 파워텍, 예, 이런 거, 코인, 예, 이번 달 내로 정부안 나온다고 하니까 네이버, 카카오, 뭐 두나무 지분이 있는 애들, 히토류, 예, 이런 것들 위주로 강하고, 양자는 이제 미국에서도 뭐 과열됐다 이런 분위기 있는데 양자컴이 빨리 상용화된다라는 이슈가 계속 살아있으니만큼 양자 쪽도 제가 생각하기엔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재상승 이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생각해보면 결국은 요 한 대여섯 가지 테마 안에서 계속 플레이를 해주시는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계좌를 그래도 살리는 길이다, 이런 관점은 오늘 현재 뭐 지수가 이따가 제가 봐선 이게 이래요. 오늘 시나리오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미국이 선물이 강하고 뭐 코인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오늘 미국장 되게 안 빠지거나 이제 반등 나오겠다 이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뭐 덜 빠지고 이렇게 끝나. 근데 오늘 밤에 아침 뭐 마치 금요일처럼, 금요일 날도 미국이 처음엔 플러스였다고요. 근데 미국의 조정이 하루에 그치지 않고 트럼프가 저렇게 뭐 병주고 약주고 했지만 어차피 한번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왔어야 돼 이러고서 오늘 플러스 출발했다 마치 금요일처럼 또 마이너스로 끝나버리면 내일 시장이 오히려 되게 어려워진다고요. 우리 시장 입장에서. 제가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100 이상 빠지면 뭐 매수 관점 유지하는 게 좋은데 마이너스 50 이내거나 이렇게 뭐 반등 내지는 아까 코스닥이 플러스 나올 정도로 반등을 하거나 이러면 여러분들 뭘 사지보다는 뭘 팔아서 현금 좀 만들어 놓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지수는 지금 뭐 일간 생각보다 되게 안 밀려 있지만 우리도 금요일날 끝나면서 오늘같이 월요일장이 빠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나요? 갑자기 금요일 밤에 트럼프가 소리 지르니까 왕창 빠져버린 시장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 다음날 최고점에 잘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장 끝나고 나서 역사가 만들어지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 이런 이슈들이 뭐 우리 장중에 어떤 상황들을 다 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날 아침에 보통 할 게 없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날 출발이 뭐 예상보단 덜 빠집니다 이런 느낌이긴 한데 예상보다 덜 빠질 때는 다행이다 이게 아니고 덜 빠질 때 좀 대비해 놓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고생하시는 월요일이 될 것 같은데 이따가라도 조금 더 줄어들거나 이러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요, 조금은 현금 만드시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마무리까지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